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조금 더 늦게 왔는데 오늘도 고배당 조합을 조금 고르고 골라서 가느라 좀 늦었습니다. 왜냐면 살짝 바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좀 했으니까 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아레스님. 반갑습니다. 자, 클럽 브리에하고 에스턴. 이게 처음에는 에스턴 승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 브레가 그 지난 도르트문트전의 첫 경기를 보니까 그 전반 0대 0, 그리고 후반에도 아마 거의 아주 막판은 아닌데 어쨌든 추가 시간에 후반 뒤쪽에 골을 먹혔기 때문에 사실 슈팅이나 유효 슈팅, 뭐 점유율도 6대 4 정도, 그 정도 빼고는 크게 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스턴이 이제 다음 경기가 리버풀 원정이기도 하고 이미 4연승입니다. 4연승 챔스. 그래서 4연승까지는 좀 빡세지 않을까. 3연승 할 동안 실점이 없긴 했어요. 볼로냐, 바이에른 뮌헨. 그건 운도 따라줬다 보고, 영보이즈는 워낙 격차가 나다 보니까 이게 3연승 하긴 했지만 뭔가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브레이가 홈인 만큼, 브레이는 지금 챔스에서 뭐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뭐 슈투트 그라츠 원정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AC 밀란 상대로도 퇴장 이후에 한 골을 넣었어가지고 홈이면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가 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에스턴 승이랑 마인까지 봤었는데 원정이고 뭔가 도르트문트전도 그래도 좀 선방했던 거 생각하면 스코어상으로 3대 0이긴 하지만 공격진은 당연히 에스턴이 세겠죠. 근데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저는 결국 에스턴이 지지 않는 그림 쪽, 뭐 그렇다고 클럽 브리의 이게 홈승까지 보기엔 좀 빡세고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뭔가 묻을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2시 45분 경기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경기 샤흐타르 도네츠하고 영보이즈. 자, 둘 다 득점이 없어요. 이게 중립 경기에서 열리거든요. 독일 어디였더라? 그 경기장이 이 중립 경기거든요.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 보면은 펠틴스 아레나, 이게 독일 경기장이거든요. 독일 경기장이고 제가 요거는 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나를 이제 넣지는 않았었는데 베식타스랑 말메입니다. 말메. 요거는 건너뛸게요. 베식타스하고 말메는 건너뜁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샤흐타르하고 이제 영보이즈는 둘 다 득점이 없다 보니까 샤흐타르는 그래도 볼로냐전은 0대 0으로 비겼어요. 뭐 아탈란타 아스날한테 지긴 했지만 지난번 아스날 원정에서 1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근데 영보이즈 또한 인테르 전 좀 PK가 인테르 놓치긴 했지만 막판에 골을 넣으면서 좀 아쉽게 졌죠. 비길 수 있었는데. 그리고 에스턴이나 바르샤한테는 뭐 대량 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둘 다 득점이 없다 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골이 많이 안 날 가능성이 높고 중립 경기기도 하고, 뭐 영보이즈보다는 샤흐타르가 조금 더 괜찮다 보는데, 그렇다고 이제 둘 다 홈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비길 가능성 좀 크다 봅니다. 그래서 앞전 두 경기들은 어느 쪽이 우세하다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챔피언십으로 바로 넘어가서 오늘은 순서대로 할게요. 좀 늦게 온 만큼. 자, 블랙번하고 스토크. 블랙번이 그 5승 무패였다가 5승 1무였다가 5승 1무로 무패였다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홈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그리고 지금 3경기째 그 승리가 없는데 3경기 무득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번이 홈에서 이제 뭐 컵 대회 빼고 리그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져서 원정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아마 원정에서는 한 번도 못 이겼을 거예요. 블랙번이 득점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블랙번 승을 보지만 뭔가 스토커가 최근에 좀 무도 많고, 지난번 더비 카운티 상대로도 이겼고 사우스햄튼하고의 이제 그 리그컵에서도 원정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스토커도 원정에서 1승밖에 없을 겁니다. 컵 대회는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블랙번이 당연히 홈의 성적이 좋기 때문에 블랙번 승 쪽을 봐야 되는데 무가 살짝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블랙번 승무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이 좀 빡센 경기라 생각해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코번트리하고 더비 카운트는 코번트리가 지금 뭔가 폼이 좋습니다. 지난번 미들즈브로전은 3대0, 그리고 루턴타운하고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지다가 퇴장 이후였나? 아무튼 3골을 몰아쳤죠. 그래서 후반 막판에 이제 극장골까지. 그리고 홈에서 가끔씩 승리가 좋습니다. 뭐 옥스퍼드, 그리고 뭐 블랙번도 잡았었기 때문에 원정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홈에서만큼은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노리치전 한 경기 빼고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비 카운티도 최근에 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진 않아요. 근데 원정이 일단 무승이고, 그리고 홈에서는 더비 카운티도 잘하거든요. 근데 원정 더비 카운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홈에 비해 원정 득점력이 좀 저조해요. 뭐 최근에 원정 2경기 다 비기긴 했지만, 글쎄 최근에 골을 좀 많이 넣는 코번트리 상대로 뭐 아슬아슬하게 비빌 수는 있지만 이기긴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번트리 승 보고, 코번트리 승을 보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고배당으로는 핸디무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럴하고 리즈. 사실 요 경기가 제일 머리 아프긴 했어요. 왜냐면 미럴이 지난번 번리전도 사실 좀 빡셀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 번리 프렌이 안 나오면서 미럴이 이겼고, 그리고 미럴이 지금 최근 홈에서 4경기 무패, 그리고 홈 원정 포함 5경기 무패인데 이 언더가 많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오버 나온 경기가 한 3경기, 뭐 3경기, 4경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더 실점이 없고, 실점이 없다는 얘기는 본인들도 골을 많이 못 넣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언더입니다. 최근엔. 그래서 미럴은 일단은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 리즈 유나이티드도 얘네도 패배가 그 번리전이 유일한 패배고, 컵 대회는 미들즈브로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8경기 무패인데 5승 3무. 다만 이제 조금 불안정한 거는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라는 점, 그리고 썬더랜드나 노리치. 근데 물론 썬더랜드가 지금 1위 아닌가? 그리고 노리치도 홈에서 잘하다 보니까 뭐 비겼다고 해서 리즈가 못했다고 보긴 어렵고, 브리스톨전 비긴 게 좀 아쉽긴 한데 브리스톨도 까놓고 보면은 최근에 뭐 언제냐, 어제였냐,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좀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 전에 얘네도 7경기 무패했어요. 8경기. 그래서 리즈가 비겼다고 해서 뭐 브리스톨이 뭐 못하는데 비겼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난번 번리전하고 이제 뭐 플리머스전, 더비 카운티전 보니까 또 더비 카운티전은 선제골을 먹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 언더 보니까 무승부 가면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리즈 승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즈 승무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무승부만 가기에는 좀 빡세 보여요. 아무리 최근에 미럴이 잘한다 하더라도 또 번리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리즈는 득점 면에서는 번리보다 더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최근. 그래서 요거는 리즈 승도 보이기 때문에 뭐 리즈가 1대0으로 이기든 뭐 2대0으로 이기든 뭐 0대0, 1대1이 되든 언더 쪽으로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언더를 봅니다. 그리고 굳이 승패로 갈린다면 리즈가 이길 확률이 아주 조금 더 높다. 뭐 번리에 이어 리즈까지 잡긴 좀 빡세 보여요. 그리고 루턴타운하고 카디프, 요 경기가 참 이제 어려웠었는데
미럴이 좀 고민이 많았다면은 요 경기는 왜 어렵냐면 어 일단은 루턴타운 입장에서는 카디프 상대로 아마 상성에서 좋을 겁니다. 이 최근에 카디프 상대로 4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홈에서는 뭐 카디프 상대로 뭐 성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마지막 경기를 이겼고, 그리고 더군다나 왜 좋았냐고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잠깐만요. 그게 프레스턴이었구나. 루턴타운이 아니었네. 잠깐만요. 요거는 어차피 승패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버를 봤던 이유는 뭐냐면 루턴타운이 초반에 이제 뭐 이길 수 있는 경기들도 막 지고 그랬거든요. 퀸즈파크한테 막 역전 당하고. 최근에 조금 홈에서 폼이 살아났나 했는데 그러니까 막 뭔가 연승을 이어가진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패배는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포드도 3대0으로 잡았었고, 썬더랜드도 강한 팀 상대로 이제 어쨌든 한 골은 넣었고, 지난 브로미치전도 선제골 내줬지만 비겼고 해서 코번트리전이 상당히 아쉽죠. 2골 먼저 넣고 이제 퇴장까지 있고 이제 3대2로 역전당한 케이스라서 단순히 루턴타운의 이제 득점력만 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무득점 했던 경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원정에서도 뭐 한두 경기밖에 없고 3경기나 있네. 그 포치모스전까지 합치면. 그래서 루턴타운이 지더라도 한 골 넣을 확률이 커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승패로 예측하기 어렵냐면 카디프의 흐름 때문입니다. 최근에 6경기 무패. 특히 홈에서는 4연승 중인데 뭐 6경기 무패면 최근에 상당히 잘하네 할 수 있지만,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은 아직 원정 승이 없어요, 카디프가. 그리고 홈에 비해 득점력이 안 좋습니다, 원정이. 근데 하필 또 최근에 비겼던 팀들이 뭐 브로미치 원정이라든가 브리스톨도 이제 잘 나갈 때 비긴 거라서 이게 카디프를 배제하고 뭐 루턴타운 승을 가기에는 좀 빡셉니다, 아무리 홈이라도. 그래서 뭐 루턴타운이 승리를 잡든 뭐 카디프가 뭐 이기든, 원래는 카디프 프렌으로 몰려 했는데 뭔가 그래도 카디프 원정의 득점력 때문에 아마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카디프 프렌이긴 한데 그래도 오버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루턴이 홈이라서 그게 좀 빡세 보여요. 이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카디프 프렌을 가느냐, 뭐 비길 가능성도 있다. 근데 루턴이 지난번 코번트리전 뭐 2득점 먼저도 했고, 썬더랜드 상대로도 득점을 했고, 그리고 홈에서 득점력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지든 이기든 이 다득점으로 끝날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다. 요거는 근데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뭐 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그래서 뭐 다득점 무승부도 뭐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디프가 실점이 적긴 합니다, 최근에. 근데 원정이라서 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스턴하고 썬더랜드. 아까 요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썬더랜드가 1위고 프레스턴이 순위가 엄청 차이 나는데 왜 이제 썬더랜드의 승을 못 봤냐면, 이 프레스턴이 썬더랜드 상대로 홈에서 조금 칩니다. 최근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게 프레스턴이 지난 경기 브리스톨한테도 지고, 뭐 아스날은 컵 대회이기 때문에 뭐 건너뛴다 하더라도 그 전에 리그 5경기 무패를 하고 있었거든요. 홈에서 뭐 노리치랑도 비기고 번니 원정에서도 비기고,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건 이제 플리머스전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플리머스 무를 갔거든요. 결국엔 이제 에르디비시 쪽에서 무가 안 나와서 틀렸는데 3대0에서 3대3으로 만들었습니다, 플리머스가. 그래서 프레스턴 입장에서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친 게 아쉽지 않나. 그리고 홈에서 나름 성적이 좋아요, 원정보다. 아마 프레스턴도 원정에서는 1승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홈에서는 뭐 최근에 브리스톨전 지기 전까진 첫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진 게 유일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거, 둘이 리그컵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썬더랜드. 그때 리그 초반에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최근 썬더랜드가 뭐 6경기 4승 2무로 무패고 지금 아마 순위도 1일 겁니다. 여러모로 다 좋아요. 그냥 그 썬더랜드가. 근데 지난번 썬더랜드는 퀸즈파크한테도 비겼기 때문에 퇴장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리 뭐 홈에서 무패고 원정에서도 2번밖에 안 졌다고는 하지만 원정에서 승리가 없지 프레스턴 홈은 좀 강하다 보기 때문에 뭐 리그컵에서 일단은 이겼던 전적도 있고 그래서 상성도 그렇고, 그래서 요것도 원래 무승부 볼까 뭐 프레스턴 프렌을 볼까 했는데 배당 대비 요것도 오버로 접근하겠습니다. 루턴타운과 마찬가지로 승무패 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썬더랜드, 그러니까 상성이나 요런 그 리그컵의 이제 전적들을 봤을 때는 또 프레스턴 승이 보이고, 그러니까 박빙의 승부 예상하면 뭐 무인데 뭐 어디가 이겨도 어디가 지든 간에 뭐 한 골 정도 넣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오버사이드로 봅니다. 왜냐면 다른 경기들 무승부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 무구를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챔스로 넘어가서 이제 챔피언십은 끝났으니까 뮌헨하고 벤피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벤피카가 AT 마드리드 4대0으로 이길 때까지만 해도 벤피카 뭔가 좀 빡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홈에서 페노르트한테 지는 거 보니까 이게 아직까진 좀 알 수가 없다. 그날 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근데 벤피카가 최근에 진 경기는 그 경기밖에 없습니다. 리그 초반에 리그 경기 원정에서 진 것 빼고는 뭐 연승도 꽤 달렸으니까, 그래서 벤피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스포르팅 CP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아마 지금 순위가 스포르팅이 더 높지 않나? 아닌가?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맨시티도 지는 거 보면서 뭐 AT도 원정에서 4대0으로 발린 거 보면 포르투갈 팀들의 이제 홈에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뮌헨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아무리 뭐 뮌헨이 지난 시즌에 실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번 시즌 들어서 실점이 없는 건 아닌데 무실점 경기들도 은근히 좀 있습니다. 홈에서 슈투트 상대로도 4대0으로 이겼었고, 그리고 뭐 디나모 자그레브 9대2로 이겼고, 뮌헨이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에스턴한테 잡히고 바르샤 원정에서도 4실점 했기 때문에 이게 화풀이 상대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뮌헨 입장에서는 아직 홈에서 무패고, 그리고 다음 원정이 장크트 원정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은 아마 A매치 기간으로 이제 좀 휴식이 들어갑니다. 해서 이번 경기는 홈이고 아무리 벤피카가 뭐 AT 4대0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원정에 그 가기는 좀 빡세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뮌헨 승 마엔, 그리고 아주 고배당까지 노린다면은 뭐 3.5는 무리일 수 있어도 최근에 뮌헨의 득점력으로 봤을 때 2마인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자 PSG하고 AT 마드리드, 요게 지금 PSG 쪽으로 배당이 빠지는데 글쎄요, 파리가 그 정도 느낌은 아니거든요. 물론 AT가 뭐 벤피카한테 4대0으로 털렸다고 해서 AT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챔스에서 AT는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최근 들어 이제 릴한테도 홈에서 선제골 놓고 3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리그에서 보더라도 원정의 AT는 좀 불안합니다. 뭐 벤피카 아니면 뭐 최근에 베티스, 그리고 뭐 소시, 뭐 라유한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승률이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라스팔마스 상대로 2대0으로 이겼고, 이 파리가 뭐 홈에서 무패긴 하지만 이겼던 경기들이 뭐 리그에서도 뭐 한 골차 승부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챔스로만 보면 지로나전도 겨우 이겼어요, 1대0으로. 그리고 PSV한테 선제골 내주고 이제 비겼기 때문에 파리도 뭐 승리가 절실히 필요하긴 하지만 AT를 상대로 막 쉽게 이긴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빙의 승부 예상되는데, 그래도 홈이라 원정의 AT보다는 파리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AT는 또 경고 누적도 있습니다, 수비 쪽에. 그래서 요거는 파리 승을 보지만 승 갈 바에는 그냥 오버를 가겠다. 차라리 고배당으로 핸디물을 노리는 거지.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버를 좀 1순위로 보겠습니다. 뭐 비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비껴 나가기 때문에. 예. 자, 그다음 이제 인테르하고 아스널. 자, 인테르. 뭐 아스널도 그렇고 둘 다 2승 1무로 아마 무패일 겁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지난번 뉴캐슬전을 졌기 때문에 뭔가 원정에 대한 불안감은 더 있어요. 보머스전도 그렇고. 근데 단순히 챔스만 보자면 아타로 원정 비겼고, 그리고 파리 홈에서도 2대0으로 잡고, 샤흐타르도 잡고, 그러니까 실점이 없습니다. 인테르랑 마찬가지로. 인테르도 영보이즈 원정에서 PK 놓쳤지만 막판에 골을 넣어서 이겼고, 그 홈에서는 트르베나 대승 거두고, 맨시티 원정에서 비겼기 때문에 인테르나 아스날이나 패배가 많은 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의 기세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최근에 뭐 연승 중이고, 더군다나 홈인 인테르가 좀 더 나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 처음에 언더를 봤거든요. 왜냐면 인텔이 승까지 보이기 때문에 언더를 봤다가 그래도 오늘 가장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팀이 뭐 인테르 아스날 같은데, 아스날도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둘 다 성적이 같고, 그리고 뭐 다음 경기 뭐 첼시전이 있긴 하지만 한 4일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르도 나폴리전을 준비해야 돼서 둘 다 리그에서 만나는 팀들이 약팀들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만약에 뭐 무각이 좀 빡세다 하면은 언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 페노르트하고 짤즈부르크. 자, 요거는 페노르트가 지난번에 그 어디냐, 그 벤피카 원정 가서 벤피카 이겼다고, 아니면 최근에 기세가 너무 좋다고 해서 페노르트 승을 본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근데 지로나 원정에서 뭐 벤피카 원정에서 3골씩 넣었고, 레버쿠젠 4대0으로 진 게 좀 뼈아프긴 하지만 리그에서도 어쨌든 알크마르 잡으면서 연패는 안 당했고, 그리고 짤즈부르크가 3경기 내내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노르트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 짤즈부르크에 대한 믿음이 더 없는 거예요. 뭐 홈에서마저 디나모나 이제 브레스트한테 4대0, 2대0으로 졌고, 그리고 스파르타 프라하 원정에서 3대0으로 져서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요 경기도 페노르트 승, 마행까지 봅니다. 뭐 2마행까지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승 마행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츠르베나하고 바르샤. 뭐 바르샤 쪽으로 배당이 올라가는데 뭐 개의치 않습니다. 예전에도 아스날인가 어디 무슨 컵 대회에서 아스날 쪽으로 배당이 올라갔지만 결국 아스날이 3대0으로 이긴 것처럼 격차가 좀 심해요, 여기는. 그리고 바르샤 입장에서 첫 경기 모나코전 지고 난 이후에 지금 2경기 다 대승을 거뒀거든요. 홈에서. 그리고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골을 많이 넣기 때문에 물론 홈보다 원정이 불안할 수는 있죠. 홈에선 무패지만 원정에선 2번이나 졌기 때문에, 모나코랑 오사수나. 근데 츠르베나가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홈에서 벤피카한테도 2골을 먼저 내줬고, 한 골을 따라붙긴 했지만 바르샤의 그 득점을 막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변수를 만들어내려면 퇴장이나 이런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뭐 포르투갈 팀처럼 뭐 맨시티를 3대1인가 4대1 그렇게 때려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4대1로 이겼던 걸로 아는데, 헤트트릭 누구였지 그래서 아무리 츠르베나가 세르비아 그리고 홈에서 좋다고 하더라도 바르샤, 뭐 다른 팀이면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나마 좀 비벼볼 만한 게 지금 성적이 좀 뭐 에스턴이라든가 혹은 뭐 페노르트라든가 모르겠지만 바르샤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르샤는 바르샤 승 마엔, 그리고 여기도 2마엔까지 보면 좋지 않을까.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미넨 느낌이에요. 미넨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겠습니다. 물론 뭐 바르샤가 다음 경기 소시아고의 경기는 있다고는 하지만 뭐 그 정도로 막 뭐 레알전급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장 부분에서도 아마 크게 기존의 결장 선수들 말고 오히려 츠르베나 쪽이 결장도 얘네도 은근히 좀 있습니다. 뭐 장기 부상이긴 한데
두아르테도 못 나오고 바르샤는 이제 페란 토레스 말고는 뭐 미드필더 한 명 정도? 그것도 아주 최근 부상이 아니라서. 그래서 바르샤 쪽으로 봅니다. 이 경기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스파르타 프라하고 브레스트. 자, 요 경기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무 가야 되는데 하면서 무를 보려니까 또 브레스트가 홈에선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죠. 지난번 니스전 지면서 이제 홈에서 딱 2번 졌거든요. 첫 경기 마르세유, 최근 마지막 경기 니스. 왜냐면 챔스만 보면은 뭐 슈투트그라츠 이겼죠. 짤즈부르크 원정에서 4골 넣었죠. 레버쿠젠하고도 1대1로 비겼죠. 그리고 뭐 리그에서도 강팀들 상대로 골도 잘 넣고, 그래서 브레스트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원정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홈에 비해. 그리고 스파르타 프라하 그 원정이라서 스파르타 프라하가 뭐 아까 뭐 영보이즈나 아니면 샤흐타르 도네츠 뭐 아니면 클럽 브리에처럼 이런 승리가 없는 팀이 아니에요. 왜냐면 홈에서는 짤츠부르크 3대0으로 이겼고 슈투트 원정에서 1대1로 비겼던 팀입니다. 뭐 맨시티한테만 5대0으로 져서 그렇지 최근에 뭐 리그에서 성적이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홈의 스파르타 프라하라서 이길 수도 있다고 봐요, 브레스트를. 아니면 최근에 패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브레스트가 최근 승률로 따지면 더 좋긴 하거든요. 최근 경기들로 뭐 브레스트가 이기든 둘이 어느 쪽으로 이기든 오버가 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레스트 원정도 믿음이 가진 않아요. 이렇게 보고, 자, 마지막 슈투트하고 아탈란타. 아무리 봐도 무밖에 안 보입니다. 약간 인테르하고 아스널 느낌입니다. 아탈란타도 요새 너무 잘하고 지난 나폴리 원정까지 3대0. 그래서 최근에 샤흐타르 전부터 볼로냐 전부터 코모전 3실점 한 이후로 뭐 각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골 이상 먹힌 적이 없어요. 뭐 볼로냐, 뭐 제노아, 뭐 헬라스 베로나 요 딱 3경기만 실점을 했고 뭐 베네치아, 셀틱, 뭐 나폴리, 몬차 다 이제 뭐 샤흐타르까지 무실점했습니다. 다만 홈에서 이겨야 될 셀틱한테 비긴 게 좀 크죠. 근데 어쨌든 지금 8경기 무패고 그리고 아체미래죠. 챔스에서는 무패입니다. 1승 2무. 홈에서 아스날하고도 비겼어요. 근데 슈투트가 하필 또 홈입니다. 아탈이 홈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슈투트는 뭐 레버쿠젠 원정에서도 비겼고, 그리고 최근 홈에서 뭐 친선전을 빼더라도 홈에서 무패구나. 뭐 1대1로 비겼던 적들이 있어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뭐 스파르타 프라 이겨야 되는 경기, 뭐 아탈란타도 마찬가지인 의미죠. 셀틱을 못 이겼으니까. 근데 어쨌든 슈투트는 레알 원정에서 한번 졌고 유벤투스 원정에서 이긴 게 좀 크다 봐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유벤투스가 딱히 결장차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뭐 퇴장도 있긴 했었지만 결국엔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땐 슈투트는 뭐 연패를 하지 않고 잘 안 지기 때문에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아탈의 아무리 공격력이라도 슈투트도 만만치 않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비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슈투트 홈이라서. 그래서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는 요거밖에 안 됐는데 챔피언십은 좀 표시해 드릴게요. 코번트리 승, 그리고 미러널 언더를 보고 이게 승무패 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버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고 5경기 맞죠. 그리고 이제 요 베시타스하고 말메, 요거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너무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시타스 우리가 아는 일단 이제 누가 있냐면 그 라치오에서 뛰었던 임모빌레가 저기 있습니다. 임모빌레가 저기 있는데 하필 두 팀의 상성을 보니까 말메한테 약하더라고, 베시타스가. 그리고 임모빌레가 지금 부상 중이었는지 아니면 부상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지 부상 표시가 떠 있습니다. 완전 부상은 아닌데 팀 내 8골로 골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장으로 이어지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매도 이제 스웨덴에서 지금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아마 리그에서는 무패 같은데 지금. 무가 좀 많긴 하지만 특히 원정 무가 많네. 리그에서 원정 5연속 무승부 중이네요. 그리고 유로파에서 올림피아코스한테 지긴 했지만 뭐 카라바오 원정도 잡았었고, 그러니까 베시타스가 지난번 리옹 잡은 게 좀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약스나 프랑크한테 지긴 했지만 홈인점을 감안하면 이길 가능성이 더 크긴 합니다. 근데 배당이 너무 낮고 이런 경기 갈 거면은 무승부를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리옹이 베시타스한테 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버 가자니 배당이 너무 낮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요건 아니죠. 챔피언십, 챔스, 분석 끝.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예. 감사합니다, 아리스님. 해서 유튜브에 바로 올려드리고, 몰라, 유튜브 살짝 뭔가를 이제 바꿨더니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나긴 했는데, 확실히 이게 관련 검색어나 이런 거 집어넣을 거 있으면 또 한번 그거를 수정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 닉네임 옆에 이제 스포츠 축구 분석이로 바꿨더니 갑자기 뭔가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났네. 근데 멘탈리스트 치고 축구 분석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멘탈리스트 요렇게 됐었는데 그 옆에 괄호에 스포츠 축구 분석이라고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닉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레스님, 유튜브 닉네임을 바꿀까요, 그냥? 근데 바꾸면 좀 그래서, 왜냐면 아예 바꿔버리면은 아예 다른 게 돼버리니까 그래도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랑. 근데 이제 워낙 미드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닉네임은 그냥 그대로 줬고 그 괄호에 있던 거를 바꿨습니다. 스포츠 축구 분석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세세하게 세부 정보에 뭐 관련 뭐 스포츠로 바꾼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를 더 집어 넣어야겠어요. 뭐 소개란에 이제 뭐 방송 시간도 적고 뭐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계속 그 축구 분석이 관련 글이 관련 뭐 없다 보니까 아예 그 검색이 안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조금씩 뭔가 추가를 해서 더 검색이 잘 되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 미드보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닉네임도 그 미드 때문에 만든 거라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드 멘탈리스트를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이제 닉네임을 지은 거지.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깰 순 없다. 그걸 깰 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챔 조합은 이미 갔거든요. 근데 지금 요꼬마리가 시원하게 이겨줬네, 5대0으로. 포항도 승 보고 오버 보고 요꼬마리도 승 봤는데 일단은 두 경기는 생각대로 다 나왔습니다. 어쨌든 출발이 괜찮다. 그래서 챔피언십이랑 챔스까지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같이 멸망한 건 아닌데 조금 멸망해가지고 오늘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내일 이제 유로파랑 컨퍼런스에 좀 고배당 한번 폭탄을 던질. 저도 포항이 불안했는데 1대1까지 봤거든요, 스코어를. 근데 보니까 4대1까지 벌어졌었더라고요. 그래서 4대2로 이겼더라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포항이 그나마 홈에서는 조금 치기 때문에, 그래서 핸디무 안 가길 잘했다. 저도 요코는 이긴다 생각했는데 요코 핸디무, 포항 핸디무로 돌리고 그 아챔 주력 라인을 그 뒤쪽으로 빼려 했거든요. 근데 요코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코를 넣었습니다. 일단 첫 경기는 순조로웠다. 나머지 경기들이 이겨줘야 되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뭐 낮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두 경기는 예측대로 나왔잖아요.
어제도 아침은 한 경기 좀 아쉽게 틀린 게 있어서 프렌이.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아레스님. 나가시기 전에 다들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도 유튜브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마킹하고 이제 구매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